안녕하십니까, 강남기입니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마입니다. 부산 경마장 8개 용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야간 경마로 펼쳐집니다. 일요일은 뭐 예전과 똑같고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야간 경마로 펼쳐지는데요. 제주 경마장 1경주 발주 시간은 2시고요. 부산 경마장은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경주 발주 시각은 9시입니다. 토요일은 8시고요. 뭐 이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주라는 또한 변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부산 경마장이 편향 자체가 워낙 누주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상실 좀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주고 정상적으로 출전수도 많고 혼전 양상의 경주가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부산 경마장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2경주와 후반의 7경주, 8경주 연속해서 추천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10마급 레이스죠. 변수가 좀 있어요. 10마 레이스인데 일단 이 3번마 레전드 히트와 토암산 드래곤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하고 있죠. 요 두 마필 중에서는 토암산 드래곤이 낫습니다. 이 토암산 드래곤 같은 경우는 혈통조 기대시는 좀 있는 마필인데 혈통적으로 보면 좀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고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달에 8월 8일날 주행검사 때 굉장히 스피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차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적응 자체가 좀 빠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전드 히트보다는 톰선 드래곤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레전드 히트 같은 경우는 이 바깥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있어요.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좀 단거리 기질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경주를 한 차례 치러냈다는 것은 장점이죠. 10마급 레이스에서는. 그렇지만 바깥으로 기대는 맛이 좀 있는 마필이고 혈통적 대칭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마필이 아니에요. 약간 스피드한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 또 8월 16일날 주행 제급 때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믿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7번은 트릭샷, 이거 되는 마필이죠. 트릭샷 같은 경우는 요거 데뷔전 때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올라올 때 탄력은 역시 보여준 마필이고 혈통지 대시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컨디션도 좋고 뭐 이번 경주 선행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발주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굳이 안 간다 하더라도 3번은 레전드 히트가 안쪽에 뒤점을 살리면서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가면 뭐 트릭샷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보여준 탄력 정도라면 뭐 따라가도 능력을 발휘하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트릭샷 가능하고요. 강령 같은 경우는 주행하던 때 모습 자체는 역시 이마필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마필도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믿고 가기는 어렵고 데이모스 같은 경우는 발주가 안 돼요. 주행검사 때 발주가 안 됐고 제가 데뷔전 때 적당히 팔렸죠. 혈통 제대치는 나름 좀 있는 마필이에요. 아주 뭐 변만 아닌데 문제는 이제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발주가 안 되는 상태에서 1번 게이트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데이모스도 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죠. 따라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토암선 드래곤과 트릭샷 요 두 마필이 조금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앞서 있는 그런 에이스고 이번 경주 우리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은 이 6번마 월드트리예요. 월드트리는 7월 5일에 이제 주행검사를 치르고 약 2달의 텀을 두고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이죠. 일단 뭐 주행검사 때 이렇게 뭐 아주 인상적인 경주라고 보여준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2달의 텀을 두면서 마필도 힘이 좀 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월드트리가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혈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1200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자체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레전드 히트나 뭐 트리셋 정도 이제 앞선인데 월드트리도 충분히 앞선 공략이 가능합니다. 선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경주가 1200인데 10마급 레이스 치고는 편성력이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력이 정말 베일에 가려 있는 이 6번마 월드트리도 뭐 데뷔전부터 얼마든지 입상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6번마 월드트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견주입니다.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많아요. 뭐 종합집만 보더라도 뭐 여러 마필이 지금 팔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배당 자체도 좀 높게 형성이 될 텐데 이번 K로얄과 이번 월드태양 요 두 마필이 뭐 근소하게 남아 우위를 점하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뭐 믿고 갈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K로얄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좋은 모습 보여줬죠. 2착을 온 그런 마필인데 3번 게이트에서 정말 전개가 잘 풀렸어요. 체력의 전개를 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 알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두 다리 텀을 두고 나온다는 것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K로얄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믿고 가기는 어렵고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난 것도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K로얄은 뭐 그렇게 거리 적성 자체가 길지는 않아요. 뭐 1400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짧은 그런 마필은 아닌데 아무래도 뭐 늘어난 경주거리에 적응의 문제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로얄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번 뭐 월드태양 같은 경우도 조경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좀 밋밋한 스타일이죠. 뭐 지난번에도 컨디션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1번 게이트에서 잘 탔지만 걸음발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조경도를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오고 안쪽 게이트라도 보니까 월드태양이 대기로 팔리는데 이것도 역시 불안하죠. 뭐 믿고 갈 정도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정도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 인기 마필은 사실 없어요. 페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킨 같은 경우도 안쪽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는데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뭐 레이스 흐름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지만 바닥에서 정말 올라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것도 좀 불안하고 오아시스 루비는 데뷔전이라는 장점이 있죠.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장점이 있는데 일단 뭐 7월달에 그 능력 미달을 올릴 때는 굉장히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엔 탄력을 좀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오아시스 루비가 스피드가 좀 안 나와요. 이 마필도 그런 측면에서의 1400 데뷔전은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1400이라는 데뷔전이라는 부담은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하나같이 믿고 가기는 다 부족한 그런 인기 마필들이 지금 워낙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라고 대두가 됐는데 요거 크게 터질 수 있어요. 이 복병권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도 많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요거 뭐 한템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아요. 이건 뭐 무조건 노리고 가야죠.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컨디션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더 있어요. 근데 최근에 레이스도 좀 꼬이면서 뭔가 좀 시원시원한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데 편성도 잘 만났고 컨디션도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여기에 인기마가 아니라 복대복마권으로 엮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박남규 스타일답게 배당판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복대복마권으로 중배당을 넘어서 고배당까지 충분히 노려갈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입니다. 편성이 역시 약한 그런 편성이죠. 따라서 8마 닥터크리스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닥터크리스는 요거를 뭐 주력 막고로 하다 가야죠. 불안 요소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고 대회에서도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죠. 물론 전기가 잘 풀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추입력은 뛰어난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역시 레이스 흐름이 느리죠. 1600이에요. 레이스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닥터크리스가 발주가 역시 매끄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외곽에서 올라올 때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닥터크리스의 선여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부갬블, 시애틀드립 이런 마필들이 뭐 대끼리 순대끼리 형성하는데 서부갬블 같은 경우는 조경들은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오긴 했어요. 편성도 잘 만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7월 4일 또 8월 1일 두 번의 레이스에서 뭐 전개는 나무랄 데 없이 풀어나왔죠.
일단 7월 4일 날은 선행 또 선의권에서 최선 레이스를 했지만 여기 걸음발이 안 나왔고 지난번에 대기로 팔렸어요. 발쪽이 약간 늦긴 했지만 끝까지 안쪽 고집하면서 잘 탔지만 걸음발이 안 나왔다는 점. 시애틀 드림은 일단 선행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레이스 이름이 워낙 느린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장점으로 작용이 되죠. 그렇지만 이 마필도 뭐 최근에 일탈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켈튼 드래곤은 역시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뭐 기본 능력 자체는 그렇게 뛰어난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편성은 잘 만나서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한데 믿고 가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이 3번마 달빛 위에가 되겠습니다. 달빛 위에 같은 경우는 능력은 좀 있어요, 임마필이.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4월 달에 거세를 하고 나옵니다. 거세 이후 첫 번째 레이스예요. 문제는 이제 역시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인데 이 선행이 가능하죠. 마체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을 가면 더욱 좋고 레이스가 느리죠. 선행을 가면 더욱 좋고 아니면 시애틀 드림이 조금 우리하게 선행을 간다면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최대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거세 이후에 걸음의 변화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빛 위에도 이만한 편성이라면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허점을 달빛 위에가 거세의 효과를 보면서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열려있고 기본적인 선행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마 달빛 위에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입니다. 4번마 굿데디 중심으로 배당이 들어가죠. 4번마 굿데디는 요거는 뭐 주력 막고나 가져가야죠. 지난번에 그 외곽에서 굉장히 무리했어요. 그러면서도 3짝이 갖다 댄 그런 마필이고 오늘 안쪽으로 들어왔죠. 선행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지난번에 그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보여줬던 끈기를 감안해 본다면 굿데디 인기 마필로서의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0번마 플래시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리안 오크스 경기도지사배 요 안말들 대상 경주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뭐 큰 성과를 낸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번 게이트 외곽이기 때문에 안쪽에 뭐 바빌론 폭스나 또 구데디 요런 마필들이 일단 앞선을 장악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곽을 좀 돌아야 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거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대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련 족토마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죠. 보련 족토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컨디션의 변화를 많이 보여줘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아쉽게 3층에 머물렀어요. 오늘은 서수훈 기술을 기증시켰고 또한 1번 게이트예요. 다시 한번 뭐 바빌론 폭스나 굿데디 플래시런 요런 이제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마필들이 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련 족토마가 충분히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죠. 컨디션은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이 보련 족토마는 1800이라는 경주월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7월달에 1800도 뛰어보긴 했는데 보련 족토마 힘으로 뛰는 마필이고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고 또한 이제 컨디션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련 족토마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소드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기가 잘 풀리면서 왔죠. 이 착을 오늘 이제 부담 중량도 1.5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드윙이 이제 바닥에서 추입을 할 텐데 그 추입을 하는 소드윙보다는 그래도 앞에서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를 하는 보련 족토마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큰 배당이 형성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탈리는 인기 마필들이 그래도 객관적 전력은 좀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4번 굿데디는 아주 기대 2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번마 보련 족토마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고 컨디션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체력의 전개 이후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마 보련 족토마와 4번마 굿데디 1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팔리는 마필들이 개간 전력은 좀 앞서 있어요. 8번 트리플 드림, 또 3번마 최강 트리플, 6번마 D 러블리킹 요 세 마필이 강자를 띄면서 팔리고요. 스위티벨도 좀 팔리죠. 그렇지만 이 마필은 좀 승급자는 부담이 있어요. 요거는 뭐 데뷔전 때 우리가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선에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도 5마시에 낙승을 얻긴 했지만 페이스가 좀 느렸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갔던 그런 선행이에요.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따라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선행을 가기도 좀 어렵고 페이스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행을 가면 또 서버릴 가능성이 열려있고, 럼퍼레일은 아직까지 좀 2살이 어린 마필이죠. 데뷔전에서 이 마필도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문제는 이제 승급전이에요. 이 마필도 페이스도 뭐 지난 데뷔전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런 측면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좀 어정쩡하죠. 선행을 가기도 좀 쉽지 않고,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럼퍼 레일은 좀 다소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트리플 드림, D 러블리킹, 그리고 3번 최강 트리플 요 세 마필이 여기 개간대 전력은 좀 앞서 있다 이래 보여지고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6번마 D 러블리킹이에요. 이 10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혈통 DDC가 워낙 높은 마필입니다. 컨디션 조율도 잘 하고 나오는 그런 상이고, D 러블리킹은 뭐 최대 전개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따라가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누가 뭐 선행을 가든 아니면 뭐 선행 경합을 하면 더욱더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걸리는 거는 10개월의 공백인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D 러블리킹이 충분히 실질적으로 승급전이지만 이 마필도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3번만 최강 트리플 나쁘지 않죠. 최강 트리플도 안쪽 게이트 1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필도 뭐 전개적으로 체력의 전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최근에 1400을 뛰었는데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선행마가 좀 많기 때문에 최강 트리플이 충분히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고, 경주거리 1200이라는 것도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8번 트리플 드림인데요. 트리플 드림은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정말 체력의 전개를 하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부담 중량도 1.5가 늘어났고 근본적으로 약간 기복의 여지가 좀 있는 마필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트리플 드림도 뭐 이번 경주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6번마 D 러블리킹과 3번마 최강 트리플, 6번 3번 마콘을 기본 마콘으로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혼합 4등급 1400m입니다. 안쪽에 3번만 4편, 또 월드히트 하늘신화, 금화프리시드, 또 퀸티켓 요런 마필 발리죠. 아무래도 뭐 팔리는 마필들이 뭐 개간적 전력은 좀 나은 그런 상이에요. 다만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요. 이 4편이란 마필이 연투를 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1위로 부상이 됐습니다만 요거 좀 불안해요. 일단 부담 중량도 1kg가 늘어났고 최근에 이제 전개가 잘 풀렸어요. 7월 4일날도 9번 게이트이지만 안쪽을 파고들면서 왔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안쪽 파고들면서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훨씬 세요. 그리고 부담 중량도 1kg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4편이 인기 마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는 역시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역시 6번마 금화프리시드죠. 금화프리시드 같은 경우는 2달에 텀을 두고 나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컨디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난번에는 11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3차게 갖다 댄 그런 마필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상코너 돌아오면서 좀 방해를 받았죠. 해피태양에게. 그 바람에 이제 목차로 3차기 아쉬움이 있었는데 컨디션 자체가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금화프리시드가 뭐 실질적인 배팅의 축이다 이래 보여지고요. 1번 뭐 월드히트도 나쁘지 않죠. 일단 뭐 기본 맞고는 월드히트라고 봅니다.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여줬죠. 자리를 못 잡고 외곽에서 좀 헤매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그 전에 5월 2일날 그렇게 크게 외곽을 돌면서도 능력을 발휘해냈고, 또 6월달에는 역시 승급전에서 역시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약간 기복을 보여줬지만 일본 게이트 2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월드히트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하늘신화는 아무래도 이제 승급전은 부담이 있어요.
편성 자체가 지금 연투를 해내고는 있고 지난번에 7마신 낙승을 거두긴 했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승급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적응이 필요하고 퀸티케도 일단 부담 중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갔었던 거란 맞들인데 이번 경기는 뭐 선행은 어렵죠.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역시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퀸티케도 요거 메리트가 떨어지고 9번말 라운더 천하는 요거는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능력은 되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그 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6월 달에는 이제 외곽을 타면서 그래서 이제 9번 게이트가 덕을 좀 봤었고 지난번에도 이제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그 전에 6월 15일보다는 역시 크게 외곽을 도는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됐지만 레이스름이 아주 빠른 레이스는 아니에요. 이번 경주가 안쪽에 메이드 희망이 일단 선행이 가능하고 뭐 퀸티켓 정도가 이제 상대 선행만데 물론 이제 월드 히트 같은 경우도 한때 빨리 움직이면서 선행은 가능해요. 1번 게이트 1.4 10분 활용한다면.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전개 흐름은 빠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운드 천하가 외곽에서 모델을 피하면서 크게만 외곽을 돌지 않고 어느 정도만 갖다 붙이면서 외곽을 돈다리면 요 마필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어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번 1번이 기본 막권이고 여기에 이제 배당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은 9번마 라운더 천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600m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견입니다. 외곽에 11번 A사이 중심으로 배당 많이 들어가죠. A사이는 요거는 뭐 주력 막공으로 가져갑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마필이죠. 연토를 해내고 있고 지난번에도 요거 노리고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을 타면서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에요. 또다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은 있지만 뭐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11번 A사이는 요거는 뭐 주력 막공 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3번만 더 노미네이트는 뭐 조경환도는 좀 더 끌어올려 놓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600 첫 도전이에요. 안쪽 게이트 2점은 지니고 있고 뭐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1600 첫 도전이라는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번만 더 노미네이트가 과연 대기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트러블 메이커도 안쪽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고 레이스림이 빠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이 이제 안쪽이 조금 더 불리하죠. 지난번에도 안쪽 2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늦다 보니까 좀 갇히면서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러블 메이커가 능력상으로 전개 구애 없이 능력을 발휘할 할 정도의 마필은 역시 아니라는 이번 경주가 뭐 편성이 가지 않다 보니까 역시 안쪽 게이트의 김혜선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만 뭐 믿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원더풀 퀴티도 최근에 착순거리는데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A사이는 확실히 눈길을 끄는데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요 안쪽에 트러블 메이커나 더 노미네이트, 원더 퀴티 요거 다 믿고 가기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복병 한도를 역시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이 마필도 더 있어요. 앞으로 지금 조금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조금 헤매고는 있긴 합니다만 뭐 편성도 그렇고 컨디션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11번마 A 사이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그 복병을 노려가면서 A사이랑 붙이면서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8경주 혼합 3등급 1800m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큰 배당을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이 7번 뭐 원대한 꿈이 인기 1인데 저는 요거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부담 중량도 좀 4kg가 늘어났고 뭐 상승세는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뭐 더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편성이 상당히 좀 세요. 거기다 부담 중량도 좀 늘어났고 지난번에도 약간 외곽을 두긴 했지만 전개적으로 좀 잘 풀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대한 꿈을 요거를 뭐 주력 막군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이번
이번 경주는 원대한 꿈은 요거는 뒤로 돌려놓고 가는 그런 레이스고요. 스톰파이터, 바이스로얄 나쁘지 않죠. 스톰파이터 같은 경우는 점핑 출전한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점프 출전했지만 뭐 이래서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에는 발주가 늦었어요. 그 바람에 뭐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어쨌든 또다시 점핑 출전으로 51.5km 요거 부담 중량은 해볼만 하기 때문에 스톰파이터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바이스로열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3차까지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줬죠. 안 좋게 D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바이스로열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대한 꿈이 좀 불안하고 바이스로열이나 뭐 스톰파이터 이런 마필들을 뭐 주력권에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브리드 위저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죠. 그렇지만 이렇다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이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아직 마음에 드는 그런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1번 게이트 D점은 가지고 있지만 역시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6번 월드 위너스맨도 경쟁력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바람도 많이 불면서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역시 좀 기복을 보여주는 단점을 좀 노출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불안 요인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원대한 꿈도 믿고 가기는 어려울 정도로 경주 편성 자체가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 제 관련 복병 한두를 노려갑니다. 일단 뭐 편성적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고,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마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는 요 마필 노려가야죠. 컨디션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복병을 노려가면서 뭐 원대한 꿈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크게 터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복대복 막권으로 엮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복대복 막권에 엮이는 순간에는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중배당을 넘어서 역시 고배당까지 노려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